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희야, 날 좀 바라봐, 경희야. 이름 임경희. 지금까지 이런 의사는 없었다. 이분은 인턴인가 레지던트인가 교수인가 얼핏 봐도 굉장히 젊은 나이. 드라마에서 어린 의사가 회진 돌다 보면 환자분 못 믿겠다는 듯 성질내면서 인턴 말고 교수님 모시고 와! 그럼 옆에 간호사가 이분이 교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 되시겠다. 34살의 전임 발령. 모 대학병원 역대 최연소 교수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놓고 몇 살이세요? 묻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심장을 부여잡고 오시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 다 해드리고 그들이 나설 때쯤 손에 꼭 쥐어주는 게 있었으니 돈 아니죠, 전화번호 아니죠, 혹시나 설명드린 거 까먹을까봐 따로 메모해서 드리는 꼼꼼함에 끝판왕 되시겠다. 공부하려 진료하려 바쁜 와중에 군인과 알콩달콩 연애도 잘해서 태양의 후예 현실판이라는 얘기까지 듣고선 결혼에 성공! 그럼 남편의 송중기 아니죠. 일과 사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순환기내과 임경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가 어떻게 좀 제대로 잘 됐습니까, 교수님?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최연소 네. 최연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근데 그 공부하시고 또 최연소로 또 학교 교수가 되시려면 바빴을 텐데 또 태양의 후예를 찍으셨어요? 저는 병원을 지키고 예. 남편은 나라를 지키면서 야. 연애 전선도 이겨냈습니다. 이야, 그러시. 당신은 환자를 지켜, 나는 나라를 지키겠어. 오, 그러면은 순환기라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심장에서 나간 혈액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혈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러한 심장, 혈관, 그리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과 같은 것들을 순환기계라고 하는데 네. 이 순환기계에 병이 생겼을 때 이를 진단하고 관리해드리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병들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이라든가 또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 네. 그리고 종종 치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부전이나 부정맥과 같은 병들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위 어르신들 보면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아파서 막 맞아요, 부여잡고 맞아요. 막 이러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병원 가시거든요. 어떤 질환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부여잡고 하실까요? 네, 그런 흉통은 굉장히 위험한 조기 신호일 수 있는데 네. 이 신호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태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네. 혈관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조금 좁아져서 이 혈류가 저하되는 상황을 네.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부정맥은 어떤 질환이에요? 이 부정맥은 심장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자극이 올바른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심장 전체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올바르게는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이러한 정기적인 자극이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은 이러한 심장의 정기적인 자극이 원활하게 생기지 않거나 네. 때로는 이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이게 위험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급증하는 심장 질환 중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이 네. 1년 내에 사망을 하고요. 오. 그리고 5년 내에는 5명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병인데요. 네. 바로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예, 심부전.
이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이 말초 조직에 혈액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네. 뭐 호흡곤란이나 부종과 같은 증상을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가 심장병의 종착지라는 그 표현을 임찬 가수분께서 가사에 네네. 이제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심장병의 종착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위중한 병입니다. 특히 이제 말기 심부전 같은 경우는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로 따져봤을 때 네. 현재 유병률이 60대 미만에서는 그 유병률이 1% 이하겠지만 네. 60대만 넘어가도 5% 이상 어.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12%의 환자분의 유병률을 갖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심부전이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이가 들수록 요 심부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우리가 그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부정맥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네. 이 금방 교수님 말 듣고 보니까 네. 심부전이 거의 심장병의 종착지? 네. 오,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이것도. 네. 심부전을 조기에 진단받고 외래에서 적절히 치료받는 경우에는 비교적인 경과가 양호합니다. 네. 다만 한 번이라도 급성 악화를 겪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병입니다. 오, 네. 따라서 심부전이 말기로 진행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서 활동을 못 하시는 상황까지 예, 예.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심부전도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처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고 또 조기에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 지금까지 암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암보다 저도. 더 무섭다고 하니까 진짜 네. 소름 돋는데. 근데 왜 심부전이 생기는 그러게요. 걸까요? 네. 이 심부전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심부전 환자분들의 동반 질환을 조사했을 때 가장 흔한 질환은 고혈압이었어요. 네. 고혈압. 이 85%의 환자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당뇨라든가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그리고 심근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부전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외에도 우리 흔히 보는 이제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것들도 심부전이 발생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심장 허혈성 질환하면 스텐트 치료 같은 거 그렇죠.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또 수술 같은 방법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개통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을 개통을 하더라도 손상된 심장 근육이 추후에 심부전이 진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주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심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잘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럼 혹시 증상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지? 맞아, 숨이 맞아. 찬다거나 뭐 가슴이 콕콕 찔러요,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심부전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 곤란입니다. 호흡곤란, 숨쉬기 어렵고. 이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꼭 심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심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고 네. 이 심부전의 증상으로 생기는 호흡곤란은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안 나타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러니까. 언덕을 오르는 네, 그런 진짜. 힘든 활동에서만 조금 숨이 차다가 이 심부전이 진행하게 되면은 가정 내 활동이나 혹은 가만히 있어도 숨 차시는 정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에서 특징적인 점이 심해질수록 누울 때 더 숨이 차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네. 보통 이제 다른 병과 조금 감별이 되는 소견인데 따라서 심부전이 아주 심한 분들은 베개를 막 쌓아놓고 네. 상체를 높여서 주무시는 게 숨이 안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여서.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러한 호흡곤란을 조금 더 기민하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이외에도 부종이라든가 식욕부진 네.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심부전의 증상이 됩니다. 네. 아, 이거 아, 왜 손을 떨고 그래요? 호흡곤란이나 누우면 또 호흡곤란이고 부종 피로
야, 이런 자각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심장이 멎질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이런 거를 확진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호흡기 증상인지 맞아. 심장인지 병원에 가면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네, 신부전의 진단과 향후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많이 한 번들 받아보셨을 텐데 네네. 이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을 평가하는데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병원에 오시면 초기에는 심전도나 엑스레이 같은 촬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들이 신부전의 초기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증상이 있고 병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네. 이 한국보험에서 이 건강보험에서 올해 9월부터 이것이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분들의 부담도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심장 초음파 했잖아요. 얼마 전에. 왜요? 아 그러니까 숨이 좀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했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하면 숨이 너무 차고 여기 가슴이 좀 아프길래 이상 없더라고요. 다행이네. 예. 근데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요? 저 오래 살고 싶은데. 네, 신부전의 치료 목표는 우선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고요. 네. 더 멀리는 환자분을 더 오래 살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 신부전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네 단계로 나누는 4단계.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1단계는 신부전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증상의 고위험군 환자를 저희가 1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단계는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환자들, 네.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신부전의 3단계가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진행한 신부전 내지는 말기 신부전을 4단계의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부전의 치료는 이 위험인자를 가진 1단계의 환자에서부터 치료가 이루어지고 네. 이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는데 최근에는 심장 기능을 호전시키고 또 증상을 개선하고 네. 더 나아가서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많은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뭐 단계별로 보면 네. 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어떤 그런 정도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3, 4단계 이제 확진이 되고 네, 네.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치료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3단계에서부터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뇨제나 강심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이 신부전이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판막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선행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지속적인 강심제 주사 치료를 사용을 하거나 네. 혹은 심실 제동기화 치료라고 하는 작은 장치를 삽입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장을 이식하거나 혹은 인공심장을 삽입하는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최근 이슈인데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맞으면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심근염이라든지 네. 뭐 또 지금 말하는 심부전 심부전. 뭐 이것도 혹시 이 나오는데 뉴스에 말이에요. 맞아요. 맞나요? 이 백신이 신부전을 유발한다. 사실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심근염이나 심막염 같은 것들은 이 사례 보호가 많고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 심막염이나 그 심근염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고 1에서 2% 정도까지도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신부전을 새롭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신부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악화를 조금 더 많이 겪더라 하는 그런 보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분을 제가 진료할 때 이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반드시 맞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부전 환자일수록 이 폐렴에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코비드-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네. 그 치사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네. 따라서 환자분들께는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폐렴구균 모든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백신 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뭐 치질 났는데 그 백신이라는 얘기하는 거 아, 맞아요. 우스갯소리로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심장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그 술이 네,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게 왜 와인 한 잔 뭐 이런 뭐 자기 전에 어떻게 한 잔 마시면 심장엔 참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질문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술이 또 도움됩니다. 사실입니까? 이거겠죠? 희망사항이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아, 진짜? 과거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소량의 음주가 실제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주 작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음주는 간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영향을 주고 네. 또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뇌졸중이나 말초혈관 질환의 그렇죠. 발생을 더 올린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 앞서 계속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부정맥은 심방세동이거든요. 이 심방세동이 술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음주를 정말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 술이라는 것 자체가 심장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점차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네네네.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또 가슴 한켠이 또 슬프네요. 뭔가 술이 백해무익이라는 네. 네. 그 점에서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술 말고 그 커피 카페인. 하루에 한 잔씩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들 마시고 계실 텐데 커피. 커피 관련 연구를 보니까 커피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라는 이 말이 술은 아니더라도 커피만큼은 꼭 좀 지켜내고 싶은데 맞나요? 네, 커피가 심혈관계 질환에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꾸준히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가 유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요. 아침에 커피 드신다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 진행됐던 세 개의 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이 환자들의 식이 습관과 신부전의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과연 뭐죠? 예, 이 미국의 콜로라도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하루에 한 잔 이상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먹었을 때 신부전은 5% 이상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커피를 얼마나 먹느냐도 굉장히 이슈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커피의 섭취 양과 신부전 위험도 감소 효과를 비교했을 때 하루에 2잔이 딱 커피를 마시는 분이 가장 신부전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카페인이 역할을 하는군요. 카페인 효과가 네. 오,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커피를 안 드신 분들한테 커피를 드시라 이렇게 장려하는 결과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재 커피를 먹는 분들이 네. 커피를 중단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오.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소에 심장 혈관에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신부전을 예방을 하려면 신부전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늘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미 그러한 혈압이나 당뇨가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를 잘 받으시는 네. 것과 또 비만 자체도 이 심혈관 건강에 고위험이자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것 중에 교수님은 실천하는 게 뭡니까? 이 중에. 근데 사실 운동을 하기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저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나를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단을 조금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정기 검진을 빼먹지 않는 그렇죠. 것이 맞아요. 중요하겠습니다. 네.